충성이 배신이 되는 순간을 보는 시간, 지면의 등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공지를 받은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표창장들을 꺼냅니다. 모범사원상, 헌신상, 공로패, 먼지가 쌓인 종이 위로 시간이 보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성은 무엇이었을까요? 23년의 헌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점심시간 지하 1층 식당. 구조조정 발표 다음 날입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평소 함께 앉던 후배가 고개를 돌립니다. 23년 동안 같은 테이블에서 먹던 선배는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빈자리가 보이지만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식도가 타는 느낌입니다. 국물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조여옵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사람들이 오늘은 시선을 피합니다. 23년을 함께 했지만 하루 만에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충성의 대가가 고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안, 퇴근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추고 인사팀 차장이 탑니다. 0.3초 그가 먼저 시선을 내립니다. 당신은 그를 압니다. 3년 전 그가 실수로 중요 계약서를 누락했을 때 당신이 주말 내내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맙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턱관절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를 악무는 게 아닌데도 턱이 긴장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먼저 내립니다. 인사도 없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은혜는 없었던 것처럼 지워졌습니다. 충성이 단순히 무시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주말 아침 잠에서 깼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23년,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했고 주말 호출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이직할 때도 승진이 늦어져도 당신은 남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당신은 믿었습니다. 무릎뼈가 시립니다. 누워있는데도 무릎이 시린 것은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년간 달려온 무릎이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함께는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단어였습니다.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만 당신은 우리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 당신은 우리가 아닙니다. 왜 충성이 약점이 되는가? 한비자는 이 질문에 2300년 전 이미 답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시대, 7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시대에 한비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공자였지만 조국은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도덕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이었고 그것이 너무 냉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육아의 도덕론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인이해지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권력자가 지키는 원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통치자는 신하의 충성심을 믿어서는 안 되며 오직 이익의 계산과 통제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법술세, 3가지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명확한 규칙입니다. 현대의 조직으로 치면 취업 규칙이고 인사평가 기준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통제의 기술입니다. 평가와 보상 시스템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제 승진할지, 언제 잘릴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 지위의 권력입니다. 구조조정 결정권자가 가진 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조직이 당신에게 요구한 충성은 이 3가지 중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충성은 통치 기술의 부산물일 뿐 권력 유지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한비자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군주가 신하를 대할 때 도덕이 아니라 계산을 한다고. 이 신하가 지금 필요한가?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제거 비용은 얼마인가? 당신이 충성스러웠던 이유는 당신의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착취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일수록 더 적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근 요청에 거절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에 불평하지 않았으며 승진이 늦어져도 참았습니다. 식당에서의 고립, 엘리베이터에서의 배신, 침대 위의 자괴감. 이 세 장면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충성은 보호막이 아니라 취약점의 표지였습니다. 당신이 충성스러울수록 조직은 당신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장 먼저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비자의 통찰은 잔인하지만 정확합니다. 권력은 도덕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두려움, 계산과 통제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성하면 보답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23년을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냉정한 현실입니다. 당신의 충성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회사의 이익이 끝나는 순간 당신의 가치도 끝났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며칠 후 오후, 카페 창가. 전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전 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당시 당신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떠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그는 다른 회사 임원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가 묻습니다. 그때 왜 같이 안 나왔냐고. 입천장이 건조합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입 안이 바짝 마른 느낌입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것은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당신은 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2번 이직했고 연봉은 3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한자리에 머물렀고 연봉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랐습니다. 한비자는 상벌의 계산을 말했습니다. 권력자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정확히 계산한다고. 조직이 당신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월급, 직급,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 조직이 당신에게서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근, 주말 출근, 묵묵한 헌신, 그리고 저항 없는 수능. 당신이 충성스러울수록 조직은 더 적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때문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태. 떠난 동료는 이 계산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남은 당신은 도덕적으로 더 우월했던 게 아니라 더 깊이 빠졌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퇴근길입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지만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조직은 당신의 충성을 미덕으로 칭찬했지만 실제로는 약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조직에게는 당신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한비자가 본 권력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진화의 충성은 군주의 자산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자원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 당신은 자산이 아니라 자원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거실 소파.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소식을 전하자 한숨이 들립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세상은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거라고. 흉곽이 압박됩니다. 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라 흉곽 전체가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숨을 쉬는데도 공기가 부족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보다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그 체념은 어머니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고 당신에게 물려준 신념입니다. 한국 사회가 주입한 3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충성하면 보답받는다. 유교 충효 이데올로기입니다. 신하는 군주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직원은 회사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긴다. 근면 신화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참으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셋째,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다. 집단주의 세뇌입니다.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숭고하다고 믿었습니다. 한비자는 2300년 전 육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인이해지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권력자가 지키는 원칙이 아니라고, 오히려 약자를 통제하는 도구라고, 어머니 세대가 믿었던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 그것은 사실 착하게 살아야 통치하기 쉽다는 권력의 논리였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착취하기 쉽습니다.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최소 비용으로 유지 가능합니다. 당신은 착해서 손해본 게 아닙니다. 착하라고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충실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밤이 깊어갑니다. 23년 동안 당신이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성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각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들, 그 말들이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한비자는 육아의 도덕을 허상이라고 봤습니다. 도덕은 권력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이고 실제 권력 작동 방식은 철저히 계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면화한 충성의 가치는 조직이 당신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한밤중 잠에서 깨 화장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53세 얼굴이 낯설습니다. 정수리가 조입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압력이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두개골이 조여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회사 명함 없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부장이라는 직함 없는 당신은 무엇입니까? 23년 동안 당신은 회사원으로 존재했습니다. 취미를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부른다면 모일 사람이 없습니다. 꿈을 말하라면 회사 밖에는 없었습니다. 한비자는 권력 관계를 말했지만 여기엔 더 깊은 실존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소속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소속으로 답합니다. 어느 회사 직원, 어느 가족의 구성원, 어느 집단의 일원. 회사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한 가족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소속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가둡니다. 당신의 충성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확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속해 있을 때만 당신은 당신이었습니다. 조직이 당신을 버린 순간 당신은 월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거울 속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신은 당신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23년 동안 회사원으로 살았지만 당신은 당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모습으로, 조직이 기대하는 역할로, 시스템이 요구하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한비자의 냉정한 통찰 너머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조직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가? 왜 소속이 정체성이 되어버렸는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거울에서 시선을 돌립니다. 욕실을 나와 거실로 돌아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속으로만 정의되고 있을까요? 충성이 약점이 된 세 가지 이유를 지나왔습니다. 첫째, 조직의 이익 계산. 당신의 충성은 조직에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둘째, 내면화된 이데올로기. 당신이 믿었던 가치들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존재론적 공배. 당신은 조직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고 조직 밖에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질 때 충성은 보호막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것이 됩니다. 한비자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해부했습니다. 그 해부도 위에 당신의 23년이 놓여 있습니다.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것이 충성의 역설입니다. 어느 오후, 회사 마지막 날, 책상 서랍을 비우고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23년이 작은 박스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와 강변을 걷습니다. 해가 집니다. 한강 물이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23년 전에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며 내일도 흘 것입니다. 발목이 저립니다. 오래 걸어서입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질문이 떠오릅니다. 충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동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한비자의 통찰을 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비자가 말한 것은 권력자는 이익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적용할 것은 당신도 이익으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이 아니라 명확한 계약 관계. 나는 노동을 제공하고 조직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비자는 신하에게 군주를 무조건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호 이익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관계는 종료되어야 한다고. 당신의 충성이 틀린 게 아닙니다. 충성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충성했어야 했습니다. 물을 바라봅니다. 유람선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난간에 서서 석양을 봅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틀 안에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으로.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며칠 뒤 동네 도서관, 새로운 이력서를 씁니다. 23년의 경력을 2장에 압축합니다. 손마디가 뻐근합니다. 제법 긴 시간 타이핑해서입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문득 깨닫습니다. 당신에게도 새가 있었다는 것을. 한비자가 말한 법술새, 명확한 규칙, 술, 통제의 기술, 새 지위의 권력입니다. 조직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었습니다. 23년의 노하우, 업계의 인맥, 축적된 전문성. 이것은 회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회사가 당신을 버렸지만 이 능력은 당신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한비자의 법술새를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 긋기. 야근 요청이 온다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요구라면 계약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술, 예측 불가능성 유지.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옵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협상력입니다. 새 자기 권력 인식,
당신의 전문성은 당신의 권력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권력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라고.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권력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당신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조직과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마지막 줄을 씁니다. 커서가 깜빡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도서관을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상쾌합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배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충성했습니다. 그들도 버려졌습니다. 한비자는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원래 그러하다는 것. 당신의 착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향할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조직의 충성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누구에게 충성할 것입니까? 그 충성은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조직 없이도 당신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지금 당장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비자의 차가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은 냉소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환상이 깨진 자리에 현실이 들어옵니다. 현실을 아는 자만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당신은 조직의 논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논리로 살 수 있습니다. 조직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명함이 당신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직함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23년의 관성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구조라고. 당신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구조를, 당신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충성의 역설을 지나왔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먼저 버려지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을 직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 것인가? 다른 방식을 시도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한비자의 냉정함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이제 그 깨어남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흐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충성의 환상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현실이 들어섰습니다. 현실은 냉정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명확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비자가 2300년 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을 보는 눈, 환상 없이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 그리고 그 현실 위에서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 우리는 함께 이 가능성을 응시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지면의 등대가 여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질문을 품은 누군가에게 이 등대를 비추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